재봉 유형 특성에서 청재봉 유형 설정에서 지난번에 했던 지그재그 스티치, 러닝 스티치, 트리플 스티치, 모티프 스티치를 했고요. 그 이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스템 스티치입니다. 스템이 이제 줄기라는 뜻인데요. 줄기 모양의 어떤 스티치인데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스템 스티치.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는 위아래로 되지만 위아래가 아니라 45도 정도 꺾인 형태의 재봉을 하는 걸 스템 스티치라고 합니다.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템 스티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제일 먼저 폭이 있습니다. 폭을 넓히면은 이 폭이라는 건 결국은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길 때는 그, 스템 요 위와 아래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싱은 두 스템 재봉의 이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스페이싱을 높이면 넓히고 엔터 치면요 넓어진 걸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있는데요. 각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45도로 되어 있고요. 각도를 우리가 바꾸면은 바뀌게 되죠. 90도로 하게 되면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로. 근데 이제 위아래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에 있는 지그재그 스티치하고는 약간 좀 모양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스티치도 보시면은 정확히 보면은 위아래가 약간 비껴져 있는 겁니다. 지그재그 스티치하고는 약간 다르게끔 보이게 된다. 스페이싱을 한번 확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90도니까 완전히 직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그재그 스티치에서는 솔직히 이런 각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 수가 없고요. 요 스템 스티치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각도를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그재그랑도 약간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지금 스템 스티치인데 지그재그 스티치라면 여기 보십시오. 끝부분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스템 스티치는 이렇게 되고 디폴트 값으로 앵글을 주면은 45도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 저기하게 선재봉 유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티치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중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싱글이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단일로 하면은 이제 하나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3중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빡빡하게 하고 싶으면 뭐 스티치 타입을 트리플 3중 주시고 아니면 단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 시작과 끝 유형이 뭐 처음과 끝이 같으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드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런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해봤지만은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홈에서 홈만 아닙니다. 실렉트에서 끝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엔트리 이그짓 포인트를 보이게 하고요. L이 이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1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시작이고 2가 끝부분입니다. 지금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뭐 스타트 엔드 타입을 아무리 뭐 바꿔도 큰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나 확인되는 건 없지만 시작과 끝점이 만약에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이제 제공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금방 보셨겠지만 이제 여기서요. 그 L2에서 끝부분에서 L1으로 휙 날라와 가지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쭉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피드 방식이고, 런 방식은 아예 그냥 선을 먼저 받고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왔죠.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L2에서 L1으로 두두두두 박은 다음에 그리고 쭉 시작하는 방식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십시오. 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속에 가려지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포인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글자를 우리가 이제 글자에다가 텍스트에다가 요령을 주면은요. 그 가까운 점이냐 아니면 가장 좋은 컴퓨터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점 디폴트, 그다음에 가까운 점, 그다음에 가장 먼 곳 이렇게 해서 설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여기는 캔들 위킹 스티치입니다. 캔들 위킹이라는 말이 뭐 영어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요. 이렇게 캔들 윅 자수형 무명실 또는 양초의 심지 뭐 이런 뜻입니다. 캔들 윅 이게 뭐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덴시티 밀도 부분을 우리가 덴스 하면은 빽빽하고요. 빽빽하게 보이죠. 이거를 미디움 하면 중간 정도, 라이트 하면은 형태는 유지되지만 좀 밀도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요거의 사이즈인데요. 줄이면은 크기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싱은 간격입니다. 위치 간격을 넓히면 이렇게 넓어지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시작 끝 유형도 줄 수 있는데,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이 시작 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드를 줄 거냐 런을 줄 거냐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선제병 유형 캔들 위킹 스티치를 텍스트에서 주게 되면은요, 커넥션 포인트가 있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요겁니다. E 스티치 또는 V 스티치인데요. 말 그대로 알파벳 글자 자체가요. 알파벳 E자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알파벳 E죠. 요게 이제 E 스티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V 스티치로 이제 선택해 주면은요. 말 그대로 V자 모양이기 때문에 V 스티치입니다. 그 다양한 선제병 유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에게 맞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티치 먼저 보면은요. 여기 보면 화면에도 잘 나와 있지만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땀이 아니라 위에 이제 뻗어 나온 것들의 거리를 여기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입니다. 요거는 뭐 스트로크 위드라고 하는데요. 획 너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나오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땀과 땀 사이의 거리입니다. 피치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땀과 땀 사이의 거리, 런 피치는 여기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바꿔놓고요. 그다음에 런 타임은 한 번 하느냐, 선제봉 획수 1회 하면은 한 번 하겠죠?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끝났죠. 만약 요거를 세 번, 홀수식으로만 1, 3, 5만 지정되네요. 세 번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로 해놓고 할 때
천천히 보겠습니다. 옆으로는 갔다 왔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으로 지금 이제 3이고요. 1로 하겠습니다. 1로 할 때는 두두두두두 그냥 지나가기만 하죠. 3으로 할 때는 뒤로 갔다가 왔다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리플 스티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리플 스티치처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느냐, 5번까지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타임이 있습니다. 각 스트로크 재봉 횟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크는 여기서 삐져나온 위로 뻗은 이걸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나온 부분, 여기 이제 스트로크입니다. 이거 스트로크. 이걸 몇 번 할 거냐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3번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 번, 두 번, 3번 확인되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 해가지고요. 이거는 위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티치로 해놓고요. 지금 이제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바깥쪽으로 누르면 바깥쪽으로 뻗어나옵니다. 어떤 재봉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거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 스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뻗어나온 윗부분에 있는 거의 거리를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땀과 땀 사이 거리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런타임 몇 번 할 거니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고, 스트로크 타임은 지정이 안 됩니다. 이 스티치에는 스트로크 타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V 스티치에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할 거냐, 바깥쪽으로 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치, V 스티치도 커넥션 포인트, 즉 텍스트에다 패턴을 주면은요, 그 옆으로 넘어갈 때 가까운 데로 갈 거냐, 먼 데서 올 거냐, 뭐 가장 컴퓨터가 선택해준 최적의 상태로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스티치가 있습니다. 이 체인 스티치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모티프 스티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모티프 스티치에서 이제 줄 수 없는 것들을 여기 체인 스티치에서는 줄 수가 있는데요. 선택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삼각형을 할 거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할 거냐, 그다음에 사이즈, 크기겠죠? 크기 볼 수 있고, 몇 번 할 거냐, 타임이 있습니다. 1회냐, 2회냐, 타임은 5회냐,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1회 한번 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 할까요? 3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를 죄송합니다. 3회가 안 먹었네요. 3 누르고요. 3회가 됐어야 되는데 안 먹었죠. 3번 돌립니다. 이렇게 3회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배열입니다. 지금 뭐 다이아몬드형이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고 누르면요,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이 변하게 된다면요, 피드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런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패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체인 스티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체인이니까요. 이 안에는 채워지지 않고 바깥 부분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항상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그재그 스티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니면 뭐 러닝 스티치나 이제 뭐 새롭게 배운 것들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이제 이 결국 뭐 이걸 손으로 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 상당히 힘들겠죠. 프로그램이 이제 기능이라는 건 결국은 손으로 할 거를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팅이 있는데요. 커팅은 저도 이제 기계에 이제 자숙에 몰려가지고 해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커팅만 따라주고서 돌려봐도 아무런 기계가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 보면 고급 기능에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이 커팅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커팅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실제 자수기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부터 해서 러닝 스티치, 트리플, 모티프, 그 다음에 스템, 그 다음에 캔들 위킹, 그 다음에 E 스티치 또는 V 스티치, 그 다음에 체인,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건 빼고요. 이렇게 이제 재봉 유형에 대해서, 설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화면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품질의 자수 결과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